번거로운 포장법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일회용기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뭘 가져와야 하는지 묻는 손님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반찬통이나 냄비, 도마, 쟁반 등 씻어서 쓸 수 있는 거면 모두 가능해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다가 좀 더 간단 명료한 말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일회용기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한 번 써서 일회용이니까 여러 번 쓰면 다회용이 아닐까? 그때부터 다회용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 일들이 별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끙끙대며 일궈낸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내라는 말이나 다회용기라는 말이 일상 용어처럼 쓰이는 걸 보면 가끔 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립니다. 어쩌면 얼서스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19화 시작하겠습니다. 유유히에서 아주 오랜만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기련이 작가님의 용기 있게 얼서스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김그래 작가님 여름에 나왔었는데 이후 늦가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 카페 얼서스를 만든 기련이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대표님보다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헷갈립니다. 작년 7월에 처음 뵙고 책을 쓰자 제안드리고 어느새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14일 배본일이었는데요. 서점에 올라간 걸 어제 확인하신 거죠? 네. 네. 저에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서 깜짝 놀라셔서. 맞아요. 네, 출간 소감 또 새삼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 3, 4일 전에 그때도 저희 만나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때 진짜 이불킥하고 막 부담스럽다고 막 그랬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그래 이제 즐기자. 인쇄 됐고 이미 이거는 네. 끝났다. 이제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러면서 즐기자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얼서스 오픈했을 때 그때 맨날 그 책에도 쓰긴 했는데 엄청 긴장하고 매일매일 너무 막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이랬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즐기자 그냥 이런 날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카페를 막 열었던 사장님이 떨고 계셨군요. 그때 진짜 네. 그랬어요. 카운터 그 뒤에 주방에서. 네. 네네.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사장님도 떨린다. 카페 어스에 대해서 저희 방송으로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페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포장이 되지 않는 이상한 카페 얼서스라고 소개를 하다가 이제는 여러 번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가지고 오시면 포장을 해드리는 카페 얼서스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남점과 서촌점 네.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렇고 사장님은 매장에 없다. 잘 없다. 잘 없다. 네. 어제 서점 담당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네.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은 카페에 가면 대표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여서 요즘은 없으십니다. 네, 뒤에서 운영을 다 도맡아 하고 계셔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저보다 더 일 잘하는 스태프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뭔가 약간의 실망하신 듯한 눈빛을 봐가지고 있다고 할 걸 그랬나? 이러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11월 10일이 벌써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날 7주년에 얼서스 방문 7회 이상 인증 손님 대상 이벤트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자주 오셨던 손님들한테 뭐라도 뭔가 소소하게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7번
이상 와주신 손님들이 사진이나 아니면 저는 사진을 또 잘 안 찍어서 뭐 카드 내역이나 인증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은 얼스 케이크를 하나 드리는 이벤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7회가 올해의 7회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아하, 7회였고 왜 보통 저는 뭐 핫플레이스라고 소위 말하는 곳에 한두 번 가면 또 새로운 카페 가고 싶으니까 여러 번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 책에도 있지만 은우라는 친구도 정말 그런 성향이 되게 짙은데 7번 이상을 그리고 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그거를 인증을 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케이크 많이 만들어 놓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지점 다 했던 거죠. 네네네.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또 손님이 있으셨나요? 저는 진짜 그 오픈 초반부터 저희랑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을 많이 보고 싶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와주시진 못해서 그건 조금 아쉬운데 제가 얼굴을 또 잘 모르는 손님들 중에 57번 온 거를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워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내용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난 당일날 못 가지만 나도 얼서스 꽤 많이 갔는데 얼마나 같이 하고 세워봤는데 80몇 번을 왔다고 네. 그 사진이 있다고 근데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진짜. 네. 그럼 거의 뭐 7년에 나눠서 와도 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네. 왔다 이런 느낌인데. 그쵸. 와. 너무 네. 진짜 놀라웠어요. 네. 진짜 아. 놀라웠어요. 그런 걸 또 이렇게 확인받는 이벤트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아껴줬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너무 뿌듯하셨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라도 진짜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너무 재밌고 행복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기운을 받는 그런 네. 날이었을 것 같고 첫 책이라고 네.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제안 드리기 전에 먼저 브런치에 글을 몇 회 정도 쓰신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제가 제로 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아무래도 여러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됐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던 레스 웨이스트 카페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얼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설득을 아니면 대충 우리의 자초지종이라도 어떻게 전달을 드릴까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카페를 왜 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어떻게 레스 웨이스트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우리 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뱀의 머리 정도까지만 이렇게 몸통은 아직 손도 못 당한 의욕만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뱀의 머리만 보고 이거 필시 그 안에는 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이때 그 첫 미팅 했을 때 저 혹시 그 나머지 내용 적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흔쾌히 된다고 하셨었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네, 책을 집필하느라 브런치를 좀 그렇게 포장하는 걸로. 네, 곧 한 달 후쯤에 책 출간 후기 브런치에 올라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드려놔야 된다. 그 용기 있게 얼서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그래서 만나가지고 쭉 집필을 해온 과정이 있어서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 꾸준히 글을 쓰시고 고치시고 네, 처음 책을 내는데 와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셨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본업이 원래 있으신데 또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거의
늘 항상 매일 밤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새벽 저한테 도착한 시간들이 거의 3, 4시였고 막 5시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어떠셨어요? 집필 과정? 저는 이때 그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걸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적으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6시간 동안 4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픈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병원을 갔어요. 혹시 ADHD가 아닐까? 진짜요? 그래서 병원에 근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가서 그전에 그 뭐지? 약간은 경미한 네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가야 되는데 하도 정신없이 일을 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혹시 아니니? 빨리 가봐라. 저도 네. 뭐 심각한 것 전혀 아니고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혼자 그걸 해내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을 받았는데 이거를 먹는 거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지 않고 혼자 어떻게 그냥 열심히.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ADHD 진단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좋다. 네, 그 뭐랄까 정말 정신없음이 딱 그 정리되고 그 집중도 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보통의 어떤 일상을 루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잡혀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간증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미했다. 6시간에 4줄. 그런 게 힘들었다. 네. 그러면 그게 다른 것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랬던 걸까요? 진짜 심각해요, 저는. 이거보다 저거보다 이렇게. 네, 이걸 하다가 갑자기 해야 될 것들이 막 엄청 떠오르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다 똑같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ADHD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그 창의력과 그 꽂히면 직진하는 맞아요. 그 실행력이 뛰어난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단점이 있지 장점도 네. 있긴 대표로서는 매우 주변 분들이 힘든 그런 사주 같은 느낌이다.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네. 그 책의 추천사를 서필훈 커피리브레 대표님과 스몰브랜더 최윤경 님이 써주셨습니다. 두 분의 글을 받고 어떤 기분이셨는지요? 저는 그 최윤경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셔서 이걸 써주는 것 자체도 너무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추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다 읽어야 이 추천사를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너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필훈 대표님은 저 가게 오픈하기 전부터 제가 막 강연도 듣고 오픈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이제 그 거래처의 그 관계로 오래 좀 관계를 좀 맺다 보니까 그 서필훈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었잖아요. 그거 읽는데 되게 뭔가 당연히 친한 분은 절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엄청 감사했고 좀 눈물이 살짝 조금 이렇게 그러셨구나. 네. 나왔습니다. 그 서필훈 대표님이 진짜 얼서스에 대한 애정과 뭔가 오래 지켜봐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서필훈 대표님 것 읽어드리면 이 책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브랜드의 탄생과 고군분투를 담는다. 쿨한 태도와 성공 방정신만을 쫓는 세상이다. 자신이 겪은 실패와 젊은 리더로서의 부족함을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자는 모든 역경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한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꿈과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주저하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준다. 정말 실패와 부족함 많은 것들이 고군분투가 다 적혀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저 역시도 그 기련이 대표님이 그렇게 꽂히면 직진하는 그 스타일대로 뭔가 망설이는 거 없이 그냥 일단 해보자. 일단 몸을 던져서 벌려보자. 약간 이렇게
하는 어떤 대장부 스타일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생각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시작하기가 많이 두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그렇게 슬쩍 밀어 넣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최윤경 대표님의 글은 굉장히 좀 길게 주셨는데 그중에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사람이 곧 작은 브랜드인 요즘 기련이 대표와 얼서스의 솔직하고 담백한 자충우도를 읽어보길 추천한다.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너무 세상 일을 보통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게 내 기준보다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나를 두고 왜 저런 선택을 했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내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뭔가를 선택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방향대로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눈치 보지 않고 작가님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이 뭐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른 것들로 또 자신을 또 채워가고 그런 부분들이 책에 잘 나와 있어서 최윤경 대표님 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두 분 다 되게 솔직하게 적어주셨다고 맞아요.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나 지금 왜 이렇게 했지? 약간 책을 처음 받고는 계속 이불킥을 하시고 왜 이렇게 왜 내 일기를 적어놨지? 약간 이런 후회도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방금 읽어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가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카페를 해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조금은 안겨주는 가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받는 피드백이 당연히 있거든요. 막 너무 불쾌하다거나 너무 불편하다, 막 다시는 안 오고 싶다. 당연히 이런 날카로운 말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초반엔 더욱더. 근데 그때 저도 엄청 흔들렸어요. 내가 이게 맞는 길일까? 나조차고 하나? 너무?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쓰거나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티슈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드리면 저도 너무 당연히 좋은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지 기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거를 묵묵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꾸준히 해서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게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닐까. 그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그걸 이제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맞아요. 뭔가 그 낯선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뜻대로 손님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대표님의 고집이 약간 그렇게 자신과 어긋나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진짜로 작가님이 그 버텨낸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은 그 얼서스가 7년이나 됐고 이 시간 동안 이 원칙을 잘 지켜왔어라는 점에 사람들이 다들 처음 들어도 와 대단한데?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곳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무슨 유튜브에 저희 얼서스가 나왔던 유튜브 댓글에 무슨 저런 컨셉충이 다 있어라고 생각했다가 7년을 했다는 얘기를 보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해온 어떤 시간의 중요함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알아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치면 이제 고등학생 때 현희 대표님부터 나와요. 그 크림슈를 좋아하는. 그런데 이제 카페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빠져들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제 막 진짜 아메리카노 막 그런 것들이 막 퍼지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홍대 앞에 저 역시도 좋아했던 카페 뮤지엄 A가 있었는데
그 바이브에 대한 어떤 향수도 이제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 공간에 이제 주말마다 친구와 함께 가서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있던 그 시간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페라는 공간이 그 당시에 현희 대표님한테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을까요? 저의 그냥 제 개인적인 성격은 제 별명이 장군이거든요. 좀 덜 친한 친구들은 저를 장군이라고 부르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저를 길틀러라고 불렀어요. 네. 저는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나중에 뭔가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된다면 무슨 팀장 뭐 이런 사람이 되어서 또 그 안에서도 누군가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카페라는 이 공간에 갔을 때 일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나한테는 절대 없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같고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들 같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간도 예쁘잖아요. 특히 이 뮤지엄 A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직업일 가질 수 있구나. 제가 좀 거기서 되게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연기자들이 네. 자기랑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듯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나를 감추고. 그래서 카페 언니. 네. 길장군에서 카페 언니가 되는. 네. 막 여성스럽고 이런 거랑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 그런 게 한번 그냥 전혀 나와 다른 삶을 살아보는 연기를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 일할 때 제가 가끔씩 연기를 한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짜 무대죠. 무대. 네네. 네, 관객들이 오고. 네. 네. 그래서 나로서 있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적었잖아요. 그래서 가게에서의 나와 진짜 내가 되게 달라서 초반엔 또 그런 것도 좀 맞습니다. 네, 힘이 들었던. 저도 편집자로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집에서 실제로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편집자로서의 저는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맞아요. 품어주고 맞아요. 가족들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속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와 같은 걸 몰랐어요. 저는. 네네. 공감을 했습니다. 네. 최초의 아르바이트가 집 앞 단골 빵집이었다고 나와요. 네.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때 그 홈플러스 마트 안에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던 터라서 그 얘기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진짜 제빵사분들이 새벽 4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빵을 구워놓은 것들을 이제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빵 포장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행복이었는데 그 빵집에서 기련이 대표님이 만난 그 여자 베이커님 이야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떤 분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아침에 손님으로 갔을 때 그 안에서 주방은 좀 더 안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빵을 굽고 손님의 인기척이나 이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밖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체격도 좀 다부지시고 인상도 되게 무서운 엄청 무표정의 그런 베이커가 계셨는데 저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커트머리에 딱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의 베이커가 계셨는데 제가 일을 하려고 그곳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전 말도 못 걸었거든요. 그때 제가 19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수능 끝나고 갔을 때. 근데 잠깐 뭐 쉬는 시간이 생겼나? 뭐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엄청 순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저랑 거의 2살, 3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20대 완전 초반? 그래서 내가 그냥 봐왔던 생각했던 분이랑 실제 저 사람이 엄청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서 그게 아직도 생각나서 여기에다가 쓴 거 보면은 어지간히도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그렇게 손님으로 보면서 봤던 어떤 인상, 이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일할 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탁 풀어지면서 그냥 이 사람 자체로 보인 어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일할 때에는 이렇게 조금 자신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첫 알바의 기억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광고과로 이제 진학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고 싶었던 카페 언니가 됩니다. 그래서 C카페와 D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또 이것도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7년 동안 카페만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도
이렇게나 꽂힌다고? 아, 좀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었거나 혹은 하셨었나요? 카페 다른 말고도? 일은 안 했었어요. 오. 카페만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작가님이 처음에 27살에 이 카페 얼서스를 차렸다라는 이야기만 알고 있다가 네.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서 뚝딱뚝딱 이렇게 다 해낼 수 있었지? 라고 보니까 그 앞에 7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그 인턴이자 신입이자 대리이자 과장까지 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 눈엔 안 보였지만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에 그럼 재미가 네. 뭐가 있었길래 7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 그 에디터님은 그 다른 거에서도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었어요? 네네. 계속 바꾸면서. 네, 저는 처음엔 대학생 때니까 네. 과외 알바가 제일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과외를 했는데 제가 너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르칠 수가 그냥 없어서. 혼자 생각하기에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가르치다가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이기도 해서 뭔가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머리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빵집 알바를 가고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상가 1층에 비디오 가게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대여점이. 거기서 이제 주말 알바를 이제 거의 또 몇 년 하다가 그리고 또 그 2층에 약간 투다리 같은 작은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알바 또 좀 하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머리 안 쓰는 그리고 떡볶이 네네. 네, 또 홈플러스 안에 떡볶이 가게에서 또 떡볶이 알바도 하고 약간 먹는 거 위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했었네요. 그 머리 안 쓰는 그거에 대한 또 그 좋은 점이 또 있죠. 그쵸. 힐링이 되는 좀 그런 시간도 것도 있어요. 금방 가고 네네, 맞아요. 특히 바쁠 때 시간이 후딱 가버리니까 맞아. 그냥 돌아서면 퇴근해 이래가지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서 그냥 그 고등학교 때 카페 언니가 되고 싶어서 그 막 그 일해보고 싶은데 그냥 막 이력서도 내보고 가서 그냥 찾아가서 막 내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것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그 숭고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잘하고 싶은 그게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서 이걸 쌓아서 또 다른 데 가서도 그 분야에 대한 일을 하고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에서 계속 알바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잘 하게 되면 전 제가 카페 하게 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어떤 여기에 전문직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게 될 줄 모르고 이 길이 쭉 갈 줄 모르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들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거는 현재 카페 얼서스 인스타그램이 작가님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때 이제 네이밍을 이제 광고과 다니면서 네. 지어놨던 게 그때는 이제 어스라고 읽었는데 똑같이 얼서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거죠. 영어 네, 영어로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일회용 컵이 아닌 예쁜 잔에 담아 마시자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거를 이제 매일 집에서 음료를 만드는 영상을 3개월간 꾸준히 올려서 2만 명까지 이제 네. 키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혹은 팔로워 수가 많아지는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3개월간 꾸준히 거의 100일을 그냥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열정이 그걸 하게 만들었을까?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다른 거 상황, 하는 저의 상황이 네네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상황을 뭔가 극복해야 하고 싶어서 더 나은 단계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제가 거기에 딱 꽂혔던 것 같아요.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래 그 마리몬드라는 회사에 가고 싶었거든요. 뭔가 사회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안 됐고
또 거기 제 마리몬드 지원했을 때도 그 새로운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또 제안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안 됐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도 어쨌든 상업 광고를 하는 곳이니까 재밌고 사람들도 좋았지만 그 직업 자체가 저한테 뭔가 그런 동기를 계속 주지 못했고 그냥 제가 되게 저의 상황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 일 자체는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쁜 잔에 담아 마셔서 일회용 잔을 좀 보이콧을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 처음 3개월은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3달 동안은 좀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열정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이제 쏟아붓게 된 그런 것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인턴을 6개월 네.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패기 있게 카페 창업을 처음 도전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어떤 이야기는 이제 책에도 있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막하고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 당시. 이때 그 저희 집안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걸 되게 추구하고 부모님도 뭔가 투자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월급 열심히 모아서 빚 갚고 막 이런 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막 사업에 뭐 실패해서 가세가 기울고 이런 거를 들으면 엄청 무섭고 막 그분 걱정되고 가족들도 다 걱정하고 좀 이런 곳이었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빚이 생기는 게 여기서 대표님은 막내딸입니다. 네. 저희 아빠가 막내시고 제가 막내라서 집안의 막내. 저도 너무너무 무섭고 진짜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잠이 안 오고 저녁에 잘 때 손에서 땀이 나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혼자서 뭘 한다라는 것도 처음 시작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알바 경험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조직생활 6개월 만에 이제 모든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이 하는 그런 일을 벌여야 되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혼자 프랑스로 그 배낭여행 가겠다고 2달 티켓 끊어놓고 가기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오고 땀이 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내가 낯선 곳에 그렇게 딱 던져져서 혼자 살아나온 왠지 서바이벌 같은 느낌으로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막 이러면서 밤마다 하다가 결국은 그냥 취소할 수 없어서 탔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보다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생계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한 포부와 그런 것들이 또 시작이 되었겠군요. 정말 작은 카페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냥 그게 온 세상이니까 그 어리고 때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얼서스 연남점이 지금 7년째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명적으로 끌리게 되셨나요? 그때 그 얼서스가 있는 그 자리가 엄청 인적이 드물고 맞아요. 2017년도에 네. 아시나요? 그럼요. 저도 2007년부터 망원역 근처에서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는 홍대 입구 앞에 또 집 근처에 바로 얻어서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합정으로 이사를 해서 합정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그 제가 거기 카페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좀 오래 살았던 제 친구가 미쳤냐고 여기 아무도 안 와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주민들만 있는. 네, 맞아요. 진짜 주민들만 있고 그냥 아예 돌아다니는 분들이 아예 없었던 곳이었는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 동진시장 쪽이나 뭐 지금 미롯길 골목골목 작은 상점들 있는 거기나 경의선숲길 막 이런 데는 근데 경의선숲길 이런 데는 비싸기도 너무 비쌌고 그리고 그때는 막 아직 공사 하던 시기 아니었었나요? 경의선숲길은 그래도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를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는 것보다 그렇게 좀 평화로워 보이는 그 한적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주택 오래된 구옥이잖아요. 2층짜리. 근데 그것도 너무 예쁜데 앞에 마당도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얼서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게스트하우스였대요. 아하, 그리고 네. 얼서스 자리는 그 단독주택의 차고지인데 거기는 이제 고물상이 있어서 연남동 보물섬 이렇게 불렸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얼서스 자리가. 네. 그래서 거기 위에는 뭔가 페인팅도 이렇게 막 그 몬드리안 페인팅 같이 엄청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다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좀 오래된 구옥의 그런 네, 좀 떼탄 느낌의 되게 그래서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서 네, 바로 전화했어요. 네, 바로 전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한번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 이름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이름으로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 사회초년생이어서 부모님. 부모님의 네. 그 집을 담보로 아이고. 그 제가 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네. 이 빚을 못 갚으면 엄마 아빠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겨우 이 집 하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까 봐.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저희 집이 막 너무 여유가 있어서 저를 서포트를 탁탁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고 정말 평범한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엄청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막내딸이 네. 하겠다는데 그리고 가봤더니 막 천장도 낮고 머리 찌으면서 맞아요. 여기 사람 오겠니? 약간 이런 걱정하셨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네요. 2018년에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 카페로 널리 알려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때 2018년에 그 중국에서 그 쓰레기를 우리나라 쓰레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중국이 더 이상 그걸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려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죠. 네. 그 쓰레기 막 뉴스가 쌓여 엄청,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내수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내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걸 처음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이제 언론에서 제 생각 찾아보다가 저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런 카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서스가 그냥 그 공중파 3사를 포함한 그 케이블 모든 곳에서 정말 다 취재를 해가신 거예요. 정말 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매출은 정말 건드려지지가 않는데 매출은 정말 부동인데 인지도가 확 높아지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자 뭐 그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저런 카페가 있구나. 신기하게 생각만 하시셨다. 취재를 거듭하는 네. 취재진들에게 서로 소문이 도는 네. 그런 카페가 되었군요. 뭔가 맛집으로 소개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 이슈로 소개가 되었으니까. 네. 그랬었구나. 그리고 지금의 얼스어스를 지금 있게 한 그 인기 메뉴 얼스케이크. 네. 그게 오히려 지금은 네. 더 얼서스를 이제 유명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책에는 케이크 개발 과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초창기 케이크 사진을 스토리에 올려주신 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너무 웃기다. 네. 그래서 얼스 케이크 어떻게 이제 베이킹을 전문으로 배우신 건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맨 처음에 제가 하던 곳에서 되게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그 납품을 받고 있었고 그게 되게 맛있기도 해서 제가 거기서 납품을 받으려고 제 상담을 했는데 최소 홀 케이크 10판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그 조그마한 가게에 10판이 들어가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냉동고를 사용하는 게 맞나? 막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배달이 오려면 어쨌든 일회용품에 담겨서 올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루에 10개라도 소소하게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유튜버를 보면서 독학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케이크가 얼스 케이크가 되었죠.
되었는데 그 초창기 모습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때 제가 반죽기가 없었거든요. 전 그렇게 케이크 많이 팔리게 될지 모르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믹서기라고 해야 되나요? 휘핑기를 치는 조그마한 핸드 믹서가 있는데 그걸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장비 없이 만드는 케이크였던 거죠. 케이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누워 있었어요. 그냥 접시 위에 피사의 누워 있었다. 사탑처럼. 근데 그게 유명해진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손님들이 그러니까 비주얼도 없는데 그걸 드시고 맛있어서 이제 그 포장을 하러 막 그렇게 시작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의 그런 케이크 모습을 좀 이렇게 완성시켜준 그런 분이 있으셨던 거죠. 아, 이게 맨 처음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한 달 정도 뒤에 반죽기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많아져가지고. 네. 그 아주 초창기에부터 이제 반죽기를 하고는 조금 더 모양이 나아지고 정말 계속 진짜 계속 디벨롭이 되다가 최근이 아니라 뭐 한 4년 전, 3년 전? 그럴 때 이제 솜씨가 너무 좋은 친구가 점점 더 그거를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양과 방법은 똑같은데 그 친구의 손맛이 정말 딱 더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동현이라는 친구인데 좀 다른 친구들이 비주얼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바로바로 그 친구가 수정 많이 터치해주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하는 게 훨씬 예뻐요. 정말. 특히 또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면은 엄청 달라요. 그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정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한테 의견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서 예쁜 것보다 다수결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잡아놓으면은 제가 잡아서 이렇게 하자고 공유를 하면 그거보다 더 예뻐져요. 진짜 항상 그래요. 누가도. 네. 그렇게 해서 얼스 케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얼서스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스 케이크 네이밍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은우라는 친구가 네. 같이 일하시면서 이제 주로 네이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네. 뭐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셔서 이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거 봐라 블루베리 요거트 케이크. 맛있어서 초당 옥수러운 케이크. 그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맛있어서 너무 화가 요거트 케이크.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 메뉴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요거트 케이크. 네. 베리베리 베스트로베리인데. 베리베리 베스트로베리. 아, 없나요? 배자 하나가 없네. 네.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네. 크림 치즈 케이크에는 베리베리 베스트로베리 크림 치즈 케이크라고 돼 있는데 요거트 케이크에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고만 돼 있네요. 거기 배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타를 정말 쉽지 않네요. 진짜. 정말. 네, 여러 번 봤는데도. 그리고 정말 버선발로 나와 먹는 우유 케이크. 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게 이름을 이제 짓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동아리 이름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보게요. 이 치즈가 않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가보게요. 갑자기 떠오른 오늘의 개드립이 내일의 혁명이 된다라는 이제 광고 카피 동아리입니다. 광고 카피 동아리에 탈을 쓴 개그 동아리. 네, 맞아요. 네, 대학생활 때는 또 거기서 활동을 주고 빠져서 활동을 했어요. 뭔가 정말 스탠딩 코미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선배들은 정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배들이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다들 PD 하거나 촬영 쪽으로 이제 일을 가셨어요? 네네,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런 분들이 또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시겠네요. 네, 현장 분위기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이제 가보개역 12주년인가? 10주년인가? 10주년이었구나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다행히 후배님들은 카피 동아리로서 엄청 열심히 후배님들은 약간 학부적인 분위기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 2017년에 연남점을 시작으로 잘 운영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부산점을 열게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저 말고 저는 작가님이 처음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가게에 갑자기 찾아와서 네. 부산에 자신의 브랜드를 열 텐데 거기에 F&B 브랜드로 입점해 달라라는 걸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저도 부산에 지점을 낼 생각은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때 너무 일을 하느라 항상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겠다 해서 아침에 부산을 내려가서 보고 저녁에 올라왔어요. 근데 가서 그 공간을 보니까 또 그때가 여기 공간이 해운대 달맞이길이거든요. 근데 달맞이길이 한참 부흥을 막 엄청 하고 저도 어릴 때 가족이랑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또 그 한산함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고 막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라서 창 옆으로 숲풀이 엄청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 러프함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네. 결정하고 은우랑 이제 그 당시에 희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통보 나 부산 가. 우리 부산에 생겨. 너네 갈래? 어떡할래? 약간 이렇게. 두 분은 서울에 계시기로 하고 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연남을 잘 지키고 있을게. 이렇게 되었던. 그렇게 해서 1년의 부산 생활이 네, 시작이 되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네. 이렇게 한참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저희가 그걸 하기로 했나요? 올해 도서전 나갈 때도? 저희 도서전 나가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차린 회사니까요. 이러면서. 내년도 나가겠다고 일단 통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뭐 대표님은 못 말려의 어떤 느낌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또 대표님은 여기서 남다른 결정을 내려요. 매장을 하나 더 열자. 네. 그리고 지금의 서촌 건물을 만납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머리보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떤 직감을 따라서 믿는 편이신 거죠? 네, 너무. 네, 어쩜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운명적으로 오는 어떤 뭔가 이것은 나에게 온 신호다. 약간 이런 느낌. 네. 후회도 종종 하시나요? 후회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후회하지 말자 이게 잠깐 제 좌우명이었었던 제가 있어. 고등학교 때요? 네. 그래서 후회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다면 손수건? 그거 말고는 후회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요? 꼭 손수건이었어야 됐을까? 티슈 대신 주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그래도 막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명이었다 이런 거는 뭔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저의 좌우명이 스릴 있게 살자였어요. 많은 스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시나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건 좀 약간 법을 어기는 부분이라서 저희 남편이 맨날 절대 그런 거 말하고 다니지 마 이러는데 제가 당시에 스릴 있게 살자 그러면서 막 왕복 8차선 도로 막 이런 데를 막 무단횡단을 스릴을 위해서요? 네,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 서울처럼 막 이렇게 차가 많이 오는 막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건널 수는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네. 느낌의 스릴. 와, 신기하다. 뭐 담 넘다가 뭐 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포함되고. 뭔가 계란 위에도 한번 서보셨을 것 같아요. 깨질까? 이러면서. 네. 그런 모험심 있어야죠, 뭐. 그리고 서촌점이 네. 운명적으로 만난 적산가옥입니다. 네. 이게 매우 감성적인 공간이라서 저도 가보니까 이게 참 얼서스와도 참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공간의 매력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의 어떤 그렇게 사진 포인트 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성적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 때문이죠? 저도 가게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게 또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때도 그래도 한 3년차 4년차 이렇게 됐으니까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적산가옥이라서 이게 최소 80년 이제 진짜 1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지도 벌써 4년인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 되면 너무 물이 새요? 네, 비가 오면은 그 기와 사이사이로 어딘가로 얘가 들어와서 그거를 보수하려면 기와를 다 드러내야 돼서 이게 건물주분이 절대로 건들 수 없다. 네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바람이 다 빠져나가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거기 기와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을 다 흡수해요. 진짜 더워요. 그래서 저희 에어컨 막 2번인가 바꿨어요. 네, 너무 저희도 힘들고 손님들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리고 그 나무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흰개미의 밥이어서 흰개미들이 5월에 짝짓기를 막 해요. 진짜 미치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연남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규모가. 네. 근데 이 유지 비용이 진짜 훨씬 더 많이 드는 곳이어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모르고 시작을 어떻게 알겠어요? 흰개미가 짝짓기 하는 계절과. 근데 어른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진짜요? 목조 건물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어른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하고 나서 이런 걸로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하나도 항상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뭘 하든 항상 그런 거를 항상 뭔가 반대하시고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정할 땐 안 들렸다. 네. 그렇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뭐 영업 제한 명령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배달에 많이 집중하고 지금까지도 배달이 주가 되는 그런 가게들도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카페 얼서스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표님하고 은우님 외에 모든 직원이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 뭐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간 그냥 카페 사장님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했다 보니까 제가 내뱉은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그런 생각은 아예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말을 번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때 아예 저는 건물주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수입이 아예 없어가지고 월세를 그냥 4달을 다 밀려가지고 그냥 그게 다 저한테는 빚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버티자.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몰랐고. 진짜 몰랐는데. 그쵸, 4달까지. 네. 네네. 그래서 그냥 진짜 뭐 큰 생각은 없었. 뭔가 생각을 막 이렇게 하진 않아. 네네네. 네, 그 상황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여지는 없고, 그 다음 것을 이제 버티는 상황이 되었군요. 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책 용기 있게 얼서스에는 책 구석구석에 작가님이 이제 단골 손님들에 대한 네. 찐 사랑을 많이 이제 담아두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이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단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정말 대표님께는 단골 손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제가 이거 질문 미리 주셨을 때도 한 번씩 다 제가 대답 미리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질문할 때 제가 우는 거예요. 아 대답하면서? 네. 그래서 미쳤나봐. 진짜 내일은 절대 안 울어야지 막 이랬는데. 네. 근데 네. 우셔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네. 지금도 약간 또 울컥해요. 말하면 울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울리시는 거야? 아니 근데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어떡해요. 진짜 말하면. 근데 전 우는 게 너무 바보 같아요. 아 진짜 왜요? 네. 울 수도 있지. 네. 근데 최초 눈물 방송. 근데 맨날 네. 울어요. 손님들 얘기할 때마다. 아니, 손님들 앞에서도 울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시진 않으니까 그 당사자가 물어보시진 않으니까 네. 안 울었는데 이런 그 질문 같은 거 이제 받고 얘기할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단골 진짜 손님 이퀄 눈물. 아니 이때 제가 진짜 네. 그게 막 저 원두 갈리는 소리 들으면 제가 갈려나가는 맞아. 거죠. 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내가 준비가 안 된 채로 가게를 오픈해서 네. 이걸 돈을 받고 어떻게 팔아?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처음에 엄청 들었는데 이제 2번, 3번 와주시는 손님들 때문에 진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도망칠 뻔했던 저를 앉혀줄 수 있었던 게 진짜 이 손님들이고 그리고 제가 좀 너무 투머치한 것 같아서 그거를 감사해 하는 것도 약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또 제가 들어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 저한테도 나 스스로에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감사해서 그 손님들한테 제가 좀 많이 잘하려고 그리고 잘하는 게 이제 오래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뭐지 컨택이 됐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자주 말고 오래오래 와달라고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손님들 초반에 저한테 큰 용기를 줬던 손님들이랑 아직도 다행히 다 오고 계시고 네네네. 그렇게 되어서 네 되게 행복합니다. 와 어떤 마음이지? 너무 저는 제가 생각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의 이런 마음이 그래서 우는 게 너무 근데 너무 계속 진짜 완전 너무 눈물 버튼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유희도 찐 단골 손님이 생기면 근데 이때 이게 제가 20대고 첫 가게고 맞아요. 이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한없이 그 가게 그 주방 안에서 이제 작아져 있던 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뭐 케이크 메뉴 하나를 내도 저게 정말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게도 안 이뻐 보이고 뭐 맞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내가 이 정도로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이게 맞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의심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진짜 맛있다고 맛있어서 자꾸 오는 거라고 라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주셨으니까 그게 진짜 고맙고 지금의 기련이를 만들었다. 키우셨다. 단골 손님들이. 키워주셨다. 그렇구나. 그래서 서춘점까지 또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은 게 진짜 오바가 아니어서 제가 막 진짜 이게 오바가 아니고 맞아요. 감사의 말에 지금 아주 구구절절 네, 그리고 정말 손님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자주 오지 마세요. 질리니까 우리는 오래오래 보자고요. 네, 이 말씀을 또 맞아요.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의 가게가 그리고 사실은 7년을 버텨준다는 것이 손님의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방앗간처럼 들리던 어느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혹은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한 2주 후에 닫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실감 충격과 맞아요. 이제 어디 가지? 약간 이런 갈 길을 정해놓는 고민이 사라지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정말 추억이
머릿속에만 이제 남는 공간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항상 뭐 7주년도 그렇지만 최근에 그 경의선 숲길 저쪽 신촌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오시리아라는 네. 알아요? 네. 오시리아라는 이자카야가 있는데 거길 최근에 갔었어요. 근데 거의 한 10 몇 년 만에 간 거였거든요. 남편이랑 원래 연애할 때 갔었던 곳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거기가 아직도 있고 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20주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괜히 단골도 아닌데 그때 한 번 왔었던 손님이고 그 이후로는 상암점에도 있어서 상암에도 있어서 거기는 이제 종종 가긴 했었는데 여기 또 되게 오랜만에 온 곳이었는데 20주년이라 하니까 괜히 제가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밖에 테이블 2개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김진한제과점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 자리를 오래 지킨다는 맞아요. 게 너무 힘드니까.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노포의 감성과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이제 세월에 보이잖아요. 그 가게 안에서도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그런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이제 하루하루 또 체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 처음에 연남점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 100년 가게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고 싶지 않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계약 기간 저희처럼 작은 규모의 그 세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게 10년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월세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저희 그 연남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후하거든요. 그 건물주분께서 월세를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가지고 저희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 끝내 쓰지 못한 글이 있습니다. 맞아요. 10년 후 얼서스의 모습에 대해 써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 저한테 보내주실 때 이거 없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같이 이거 있었어요? 네. 왜 못 봤지? 2번 봤는데? 이상하다. 단골 손님에서 우느라고 그 뒤를 안 보신 그랬나? 거죠? 네. 끝내 쓰지 못한 10년 후 얼서스의 모습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못 쓰셨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가시는 인생인데 어떻게 10년을 쓰시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작가님이 이제 10년 후에 나 10년 후의 기련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뭐 그게 꼭 어떤 뭐 목표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꿈꾸시나요? 그러면 러프하게 한번 러프하게. 저는 제가 세컨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컨잡이 있어서 얼서스는 파이가 커지는 게 진짜 어려운 곳인데 이건 그냥 저의 꿈과도 같은 거긴 하지만 파이가 커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래 같이 얼서스를 했던 친구들한테 더 큰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어려워서 나는 차라리 그러면 아예 세컨잡으로 뭔가 다른 안정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세컨잡이 있었으면 좋겠고 얼서스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오래 지키고 있는 친구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네네. 그래서 얼서스는 그냥 저의 명예직 같은 그냥 그런 걸로 오래 유지를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JYP 꿈인가? 이런 꿈이 있나요? JYP가 이제 경영과 이런 모든 걸 하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약간 고문처럼 있고 여기는 알아서 잘 돌아가면서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저의 꿈이죠. 왜냐면 그들의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얼서스 안에 있고 싶은 거 아닌가는 네, 전혀 사실 그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대표님의 꿈은 이렇습니다. 네. 그렇게도 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저의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저 약간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를 열어보고 싶거든요. 저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게를 하면서 완전 크게 이렇게 벌려놓고 싶군요. 네, 저는 가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이 작은 공간에 제가 있는 가둬져 있죠. 네. 네. 전 가끔 그 지붕을 뚫고 나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 외향적인 사람인데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7년 동안 되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페스티벌처럼 그냥 그렇게 되고 싶나 봐요. 그래서
한 번쯤은 1회라도 좋으니 10년 뒤에는 한 번쯤은 그걸 열어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10년까지 갈 일이 있나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공간 하나 빌려서 크게 네 저기 어디야 월드컵 공원 바로 그 건너편에 문화 비축기지 네네 그런데 빌려서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뭐랄까 최근에 레코드 페어 그런 것도 거기서 열고 그래서 뭐 얼서스 페어를 한번 하셔도 너무 좋고 좀 그러기엔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얼서스가 좀 인지도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10년 뒤에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좋겠다 열어보는 재밌겠다 네 그 꿈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루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옆에 유이도 부스 차려놓고 또 남편이 저희가요? 제가 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책을 누구한테 전해주셨나요? 은우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다. 네. 그 은우라는 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그 가보개혁 동아리 친구이자 그 지금까지 얼서스와 처음부터 쭉 같이 만들어 오시는 분이신데 감상도 전해 들으셨어요? 네, 재밌다. 재밌다. 네. 오. 자기 얘기니까 너도 재밌겠지. 은우님 지분이 좀 있죠.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의 감상평보다 찐 독자분들의 감상평을 나는. 이것은 측근의 그 느낌이다. 네. 되게 장벽이 높으시네요. 아무의 말이나 믿지 않고. 네. 부모님께는? 부모님한테 아직 전달 못 드렸고 어제 제가 그 대표님한테도 보냈던 사진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막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슈로 묻혔어요. 아무도 거기에 저희 가족 진짜 너무 신기한 가족이에요. 아니 대표님이 썼다고 생각 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아세요. 진짜요? 네네네. 근데도 결혼기념일이 더 중요하다. 결혼기념일에 어디서 밥을 먹을까? 이거가 지금 이슈여가지고 중요하네요. 네네,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그럼 가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저는 7주년이지만 이제 여기는 30몇 주년이어서 유서 깊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앞으로 그럼 찐 독자분들, 이 용기 있게 얼서스를 읽어주실 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용기 있게 얼서스에는 엄청 거창한 뭔가 그런 무용담? 이런 게 고자극,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진짜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이렇게 무모한 뭔가를 하면서 겪는 실패와 뭐 좌절감도 있고 거기서 얻는 엄청난 찐 행복들도 많이 적혀 있어서 읽으시면서 그냥 좀 재밌게 아니면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소개였네요. 고자극. 무엇을 넣었어야 했나. 고자극. 도파민 팡팡은 없지만. 그래도 눈물도 있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요. 2세 때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1세 때 달려가세요. 지금 작가님이 계속 후회하고 계신 부분이셔서. 아이유를 왜 적었지? 약간 이러면서. 저 아이유 좋아해서 안 뺐습니다. 네.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고요. 저희가 12월 5일에 오키로북스에서 용기 있게 얼서스 북토크를 최초로 20분 정도 이제 모셔서 할 예정이니까 알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12월 18일에는 스몰 브랜드 플랫폼 아보카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강남에서 북토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지는 차차 얼서스와 유유히 계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둠치 스테이션 조금 아까 긴장하셨었는데 네. 어느새 또 다 풀린 것 같긴 하지만 네, 팟캐스트 나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출세했다. 이런 것도 해? 약간 이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몇십만 유튜브에도 다 나가시고 출세는 거기서 다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느낌이 엄청 달라요? 네. 어. 네. 그리고 뭔가 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시니까 약간 아씨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좀 너무 두 번만 하고 왔나 너무? 세네 번 하고 올 걸 약간 이런. 아니에요. 세네 번 더 울었어. 네, 충분히 즐거웠고 네. 또 이야기도 잘 하셨고 네, 그러면은 저희의 이제 용기 있게 얼서스 이제 시작이니까 네. 또 책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오늘의 커피 타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겨요 너무.